거고요. 일단 제가 한 30분 정도 떠들 건데 30분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은 일단 통계를 배우기에 앞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복기를 좀 하는 그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설명할 내용은 너네가 본격적인 3단원 통계를 배우기 위한 배경 지식이에요. 자, 준수야, 단어명이 뭐지? 이상 확률 변수와 확률. 그치, 단어명은 통계죠. 그치. 준수야, 글 읽니? 네? 아니. 여기요. 자, 3단원 통계인데 통계라는 말 준수 들어본 적 있죠? 네. 뭐 예를 들어 뭐 통계조사에 의하면 뭐 이런 거, 그치? 그러면 준수가 봤을 때 통계를 배우는 목적이 뭐야? 통계의 목적이 뭐야? 대학 가려고 빼고. 많은 어. 걸 어. 편하게 보기 위해. 나이스. 맞아요. 우리가 통계 조사를 하고 통계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이유는 그 조사를 하기까지 뭐 이미 사전에 그 조사를 하는 기관들에서 엄청나게 막 연구를 하고 조사하고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일반 대중들한테 풀 때는 그걸 그대로 보여주게 되면 막 대중들이 헷갈릴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자료를 비교하고 분석하기 위함으로서 통계가 등장했다라고 보면 돼. 예를 들어 뭐 20, 30대 여성들이 좋아하는 뭐 충암고 남자 아니지. 예를 들어 명지구 여학생들이 조사하는 충암고등학교 남학생 뭐 순위 뭐 탑5 뭐 이러면 뭐 예를 들어 요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딱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진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알파벳이죠. 그치? 진욱 이렇게 쓰는 거잖아. 어버버버 되는 걸 좋아할 애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서 요렇게 조금 요렇게 거의 뭐 이슬랑 말랑이 뭐 준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지금 우리는 딱 이거 보고 아 준수 인기 존나 없네 뭐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 뭐 어떤 느낌인지 되죠? 그러니까 한눈에 팍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준수가 보는 수능이 몇 학년도 시험이야? 그렇지. 자, 2026 학년도 수능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예시니까 너무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맙시다. 자, 2026 학년도 수능을 딱 있어. 여기 없는 멤버로 가자. 자, 진욱이가 있고요. 자, 현서가 있고요. 자, 우리들의 영웅 범준이가 있다고 치자. 예시 드는 거야. 예시 드는 거야. 자, 그래서 진욱이가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뭐 의도치 않게 일단은 수능 과목은 확통을 받다라고 칩시다. 알겠지? 얘네들은 이과였지만 시행착오 끝에 확통을 받다라고 치고. 자, 그래서 이제 국어가 있고 수학이 있고 자, 영어가 좀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요렇게 얘네가 딱 수능 시험을 응시를 좀 했는데 진욱이가 국어 잘하니 준수야? 국어 못해? 오케이. 그러면 진욱이는 국어를 대충 한 70점 정도 받았다 치자. 진욱이 영어 잘하니? 아니야? 영어 한 70점 받았다 치자. 자, 수학을 그래도 90점 정도 딱 받으면서 1로 마무리했다라고 칩시다.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현서 같은 경우에는 국어 80, 수학 80, 영어 80. 자, 이렇게 좀 받았다라고 칩시다. 괜찮으시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껌준이가 자, 국어 영어 잘하던데. 자, 국어 100점 맞았다 치고, 영어 100점 맞았다 치자. 근데 이제 수학에서 이 친구가 좀 생각이 많아가지고 40점 맞아서 그냥 뭐 좋댔다 칩시다. 알겠죠? 자, 요렇다 치자. 범준이는 영상 안 볼 거라. 괜찮으시죠? 자, 요렇다 칠게요. 자, 근데 지금 요렇게 딱 보면 범준이가 국어는 좀 압도적이네. 그 다음에 영어도 범준이가 확실히 좀 압도하네.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서가 그래도 평탄은 쳤네. 진욱이 좀 못 봤네. 뭐 이런 분석을 우리가 할 거 아니야? 자, 그리고 범준이가 와 수학 저 새끼 뭐지? 뭐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관찰한 학생은 총 3명밖에 안 되죠? 근데 예를 들어 여기 이제 대치쿠men에 있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치면 한 40개, 30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저 녀석을 3개만 봤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비교가 됐지만 인원이 좀 많아지고 하면 막 보려고 하면 되게 힘들 거 아니야. 무슨 말 하는지 이제 또 하나 더.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이 3개여서 이런 거지. 예를 들어 뭐 물리원, 물리투, 화학원, 화학투, 생명원, 생명투, 지원, 지투, 3 이렇게 있으면 과목도 여러 개면 우리가 비교하기가 상당히 좀 애먹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자료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야, 나 그냥 대충 80점 정도로 봤어 라고 하는 대표하는 값이라고 하는 대표값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게 돼요. 자, 중학교 3학년 때는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해서 총 3개를 배워요. 자주 등장하는 값이라고 하는 최빈값, 그리고 가운데 있는 값이라고 하는 중앙값, 그리고 평균, 이렇게 3개를 배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들어와서는 확률과 통계에서 대표하는 값으로 배우는 건 딱 평균 하나 배워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진욱이의 평균은, 국영수 평균은 우리 준수가 봤을 때 얼마예요? 저 70, 90, 70이에요. 네. 안 맞네. 쏘리. 80으로 가자. 80. 그렇죠. 80이죠. 자, 요 녀석의 평균은 80점이 떨어지게 돼. 자, 현서의 평균은 몇? 80. 자, 범준의 평균은 뭐? 80. 자, 그래서 우리는 평균의 안 좋은 점을 좀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 있는 점수들이 다 숨겨졌다라고 쳐요. 그리고 평균만 오픈이 되면 조금 더 자료를 빨리 정리해 준 거긴 하죠. 그냥 진욱이는 대충 80이야. 현서는 대충 80이야. 범준이는 대충 80이야. 이렇게 우리가 분명 얘기해 줄 수 있긴 한데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순수 실력차들이 과목별로 좀 나니까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평균은 이들의 점수를 대략적으로 대표하는 값이긴 하지만 디테일성에서 좀 떨어진 거야. 그러면 이 80이 실제로 이 녀석은 국어가 70점이니까 평균에 비해서 10점 모자르잖아. 수학이 90점이니까 평균에 비해서 10점 많고, 그럼 얘는 80이니까 딱 평균 정도 본 건데 요런 평균에 비해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역시 정보로 내가 좀 알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야. 얘네가 어떤 경로로 80을 받았는지. 이해돼요? 물론 그냥 생으로 보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런 힘드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자, 편차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편차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자, 편차라고 하는 거 우리 알아둬야 돼요. 네, 편차라고 하는 건 우리가 중학교 때는 저런 자료에 조사했던 것들을 변량이라고 부르거든요. 변하는 양이라고 해서. 근데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그걸 변수라는 말로 좀 바꿀 거예요. 알겠지? 저런 자료들의 값을. 그래서 변수라고 하는 녀석에서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을 뺀 걸 우리는 편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라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알겠지? 평균과 쟤네가 받았던 점수들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가 그냥 궁금해서 등장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편차들을 좀 적어볼게요. 자, 편차 계산하면 마이너스 10. 변수에서 평균 빼는 거니까. 편차 계산하면 10. 편차 계산하면 0. 편차 계산하면 0. 0. 0. 편차 계산하면 20. 마이너스 40. 20. 요렇게 됩니다. 괜찮아? 난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편차가 마이너스 10이네. 평균에 비해서 10점 떨어졌네. 편차가 0이네. 평균과 똑같네. 편차가 10이네. 평균에 비해서 10점 정도 더 잘 받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텐데, 잘 들어. 이 노란색을 볼 바에야 그냥 흰색을 보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어차피 노란색들을 어차피 이렇게 다 비교할 거라면 그냥 원래 흰색 점수들을 보고 말지. 그래서 이 노란색도 대표하는 값을 여기다 적으려고 했던 거야.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대표값은 평균밖에 안 배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해봤어. 얼마 나와요? 0. 다 더했더니 0. 다 더했더니 0이야. 따라서 편차의 평균은 무조건 얼마야? 0.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0이 나와서. 그럼 여기서 우리 살짝 궁금한 게 왜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지? 해서 살짝 증명을 좀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 반 애들이 총 10명이었다 치자. N명이었다 치자. 걔네가 받은 수학 점수들을요. 한 놈이 받은 수학 점수를 A1, 또 한 놈이 받은 수학 점수를 A2 라고 해서 댕댕댕댕댕댕 해서 N번째 받은 수학 점수를 AN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은 다 더해서 전체 인원으로 나누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N이라고 좀 하면 전체 인원 N명으로 나누면
그게 아마도 평균이 될 텐데 평균이 0으로 뭐야? 그렇지. 또 하나 더. 민이 있어. 민. MEAN. 그래서 우리는 보통 평균을 M이라고 많이 좀 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 할 수 있냐면 모든 애들이 받은 점수의 총합은 평균에다가 인원 곱하면 돼. 근데 그거 어찌 보면 애들은 당연한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편차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얘가 받은 점수에서 평균 빼는 거야. 얘가 받은 점수에서 평균 빼는 거야. 해서 n번째 녀석이 받은 점수에서 평균 빼는 거야. 이게 편차들의 총합이죠. 근데 약간 느껴지시겠다만 우리가 A1, A2에서 AN까지 다 합한 게 어차피 MN인 거대요. 근데 우린 요게 총 N개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평균이 N번 들어가는 걸 빼는 거니까 진짜로 항상 얼마예요? 0이 나오는 걸 우리는 확인해 주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식으로도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편차의 총합은 항상 얼마? 0이 나와. 자, 그러면 편차는 평균과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분명 알려주는 정보이긴 했는데 그걸 대표하는 값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그러져요. 그냥 계속해서 0이 뜨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얘가 평균보다 10점을 낮았고 얘가 평균보다 10점이 높은데 어쨌든 10점 차이 나잖아요. 그 차이 나는 값만 좀 우리가 갖고 오자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즉 마이너스를 떼려고 했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개인데 하나가 절대값, 그냥 절대값을 취해서 더하는, 두 번째가 제곱을 취해서 더하는 방식이 있는데 통계에서 선택한 방식은 제곱을 취했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 자, 편차를 제곱해요. 그래서 편차 제곱한 거에 평균을 우리는 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괜찮으세요? 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나이스. 편차를 제곱한 거의 평균을 우리는 분산이라고 불러.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게 분산의 정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계속 쓰일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분산을 좀 구해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분산을 좀 구하려고 편차들을 제곱을 해볼게요. 100, 100, 0. 얘는 제곱해도 0, 0, 0. 얘는 제곱하면 400. 얘는 제곱하면 1600. 얘는 제곱하면 400. 자, 그래서 제가 분산을 좀 구해보니까 자, 분산이 200을 3으로 나눈 값 3분의 200이구나 정도 우리가 잡아가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얘는 0이구나 라는 거 잡아가실 수 있고 얘는 2400을 3으로 나눈 거니까 대충 800 정도예요. 그러면 봐. 내가 과목을 20개 시험 봤어도 2개로 효율적으로 바꾼 거 맞죠?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내 얘기 잘 들어. 평균과 분산을 알면 이런 해석들이 가능해요. 평균이 80이래. 얘네의 총합은 일정하구나. 얘네의 총합은 같구나. 국영수 총합, 국영수 총합, 국영수 총합이 같구나. 근데 좀 디테일을 좀 볼까? 해서 봤더니 얘는 분산이 0이야. 분산이라고 하는 건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이 0이야? 그럼 편차의 제곱이 0이라는 소리네. 편차가 0이라는 거네. 평균과의 차이가 0이라는 거네. 80 언저리로 받았구나. 이 값이 만약에 되게 낮았다 생각을 하면 80 언저리 점수들로만 받아가지고 평균이 80 됐구나. 괜찮아? 자, 범준이를 보니까 분산이 졸라 커. 편차 제곱의 평균이 커. 그럼 편차가 커. 평균과 차이가 커. 얘가 뭔가 압도적으로 잘 본 게 있고 뭔가 겁나 못 본 게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범준이보단 진욱이가 좀 더 약하구나. 이 정도 느낌을 내가 잡아가실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나는 분산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 녀석이 도대체 평균과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 정도를 대략적으로나마 요 정도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괜찮아? 그런데 그럼 나는 분산이 좀 크다라고 하면 평균과의 차이가 좀 많이 크구나 이런 판단이 분명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녀석은 자료조사할 때 안 써요. 우리는 뭐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왠지는 얘기할게요. 자, 분산은 실제로 자료의 신빙성이 그닥 높지 않아서 우리는 분산에서 분산의 루트를 취한 녀석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녀석을 뭐라 부르게? 네, 이 녀석을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불러요.
자, 내신이면 요런 이유도 알아는 두세요. 자, 분산의 루트를 취한 게 표준 편차라고 우리가 그냥 원래 알아만 두면 돼요. 근데 실제로 왜 그럼 분산을 쓰지 않는지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좀 하면 원래 얼마 정도 차이 났지? 40 정도 차이 났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제곱을 해가지고 1600 정도 차이 나게끔 실제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나게끔 뭔가 과장된 값이 등장을 하네. 그래서 그 녀석을 줄이기 위해 루트를 취했어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 안 돼요. 이래서 이건 이유가 안 돼. 여기까지 했어? 내 얘기 잘 들어. 첫 번째 이유는 이와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얘들아 점수에 대해서 조사를 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우리 반 학생들의 키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쳐봐. 그럼 키의 단위는 보통 우리가 뭘 써요? 예, 센티미터를 좀 많이 쓰지. 주로. 그지? 그럼 센티미터를 쓴다라고 치면 지금 현재 이 자료의 단위는 센티미터예요. 평균을 구한다 치면 애들의 키를 다 더한 다음에 전체 인원으로 나누잖아? 그러면 그거 역시 단위가 센티미터겠지? 그러고 편차도 얘 키에서 평균 키를 빼는 거니까 편차의 단위도 센티미터지. 근데 분산은 편차를 뭐 했어요? 제곱을 했기 때문에 단위가 센티미터에 뭐가 붙어? 제곱이 붙어서 나한테 주는 정보가 넓이에 대한 정비가 떠요. 단위가 안 맞는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단위를 맞추기 위함이다가 올바른 대답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분산이 등장한 첫 번째, 표준 편차가 등장한 첫 번째 이유는 단위를 맞추기 위함이에요. 괜찮으신가? 자, 그리고 실제로는 유준아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봐. 여기에 어떤 점 하나가 있어요? 그 자식을 A라고 하자.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요쪽 어디가 B가 있다라고 쳐요. 자, 그래서 이 줄 사이 거리 어떻게 되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뭐에서 뭐 빼죠? 뭐 당연히 B에서 A 뺍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만약에 B가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뭘 취하는 게 원래 맞아요? 네, 절대값을 취하는 게 맞지. 그래야 정말로 줄 사이 거리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뭐해서 제곱해서 루트를 취하면 우리가 중3 때 배웁니다. 이 녀석과 같은 표현이 뭐야? 절대값 B-A죠. 뭔 말하는지 해야 돼? 그러면 잘 들어. 편차라고 하는 게 뭐야? 변수에서 평균을 뺐는데 그걸 뭐 했어요? 제곱을 한 거에 뭐 취했어요? 루트 취했죠. 그럼 그건 밖으로 튀어나오면 변수에서 평균 뺀 거에 절대값이지. 표준 편차가 정말로 둘 사이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기하적으로다가.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래서 표준 편차가 정말로 이 녀석이 의미하는 게 평균과의 거리를 의미해요. 정말 레알로. 딱 그 정확한 값.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표준 편차로 비교를 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돼.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건 정리하면 분산으로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긴 하지만 분산은 단위가 맞지 않고 그리고 저 녀석은 실제로 루트를 취해야만 정말로 평균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값이 되기 때문에 루트를 취한 표준 편차라는 값이 좀 등장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평균, 분산, 그리고 루트를 취한 표준 편차를 통해 이 녀석들의 점수에 대한 분포도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를 묶어서 3포도라고 하면서 배우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정도에 대한 배경 지식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갈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칠판 한번 지우고 본격적으로 통계를 좀 배워볼게요. 생각보다 설명 빨리 했네.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괜찮기는 해요. 알겠지? 자, 그럼 얘들아 보자. 너무 신기하게 안 봐도 돼. 자, 보자. 몇 차니까. 어휴, 쳐다보고. 자, 봅시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다가 통계 시작합시다. 자, 준수야, 거기 제목명이 뭐지? 거기 뭐라 나와있어? 여기 대표 안에 종명. 어? 이산 확률, 변수 확률. 통계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3단원은 통계라고. 준수 괜찮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통계잖아, 통계.
준수 뭐라고? 통계 그지?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울 건 이산확률 변수 확률 분포표죠. 준수 왜 책상 엎을 거야? 네, 아니요. 자, 이산확률 변수와 자, 확률 분포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최대한 잘 소화해서 이 다음 내용까지 배울 수 있으면 좋고요. 아니어도 무리 나지 맙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저 표를 딱 썼을 때 우리 준수가 헷갈릴 만한 글귀가 있을까? 라고 보면 다 헷갈리죠 뭐. 그죠? 이산이 뭐야, 휴감, 확률 변수가 뭐 이런 느낌인 거지 뭐. 제가 하나씩 좀 다 짚을게요. 알겠지?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시 하나를 또 한번 좀 들어볼게요. 괜찮아요? 이렇게. 준수, 네. 학생 수 몇 명 정도 있다 칠까? 6명. 오케이. 10명. 너무 많아, 준수야. 자, 10명 있어, 10명? 네, 10명이 수학 테스트 받다가 치자. 우리 확통 드는 인원이 10명이라 치자. 알겠죠? 그래서 확통 테스트를 받다라고 칠게요. 자, 그랬을 때 준수가 그냥 100점 몇 명이라 칠까? 2명. 오케이. 자, 90점은요? 2명. 2명. 자, 80점은요? 1명. 1명? 오케이. 혹시 여기까지 너 있니? 있으면 좋겠어요. 아, 오케이. 자, 4명. 4명. 오케이. 이쯤 나왔나 이제 준수? 아직 안 나왔나? 거기 들어간 것 같아요. 아, 그래. 자, 60. 여기 몇 명? 1명. 한 명? 한 명? 준수 나왔네. 자, 괜찮아요? 오케이. 자, 요렇게 있었다 치자. 이렇게 있었다 칠게요. 오케이. 누가 누군지 모르죠. 네. 자, 그랬을 때, 자, 내가 평균을 좀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이거 평균, 우리 반 애들 10명의 수학 점수 평균. 그럼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뭐 이렇게 하지 않나? 100 더하기 100 더하기 90 더하기 90 더하기 80 더하기 70 더하기 70 더하기 70 더하기 70 더하기 60 나누기 10. 요게 우리 반 애들의 수학 점수 평균이잖아. 그지? 그거를 제가 혹시 100 곱하기 2 플러스 90 곱하기 2 플러스 80 곱하기 1 플러스 70 곱하기 4 플러스 자 60 곱하기 1 요렇게 써도 어차피 그 소리가 그 소린 건 이해되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나누기 몇을 붙이면 돼요? 네, 10을 붙여주시면 되는 거지. 이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을 구하는 방식인 거 맞죠? 자, 그러면 내 이야기 잘 들어. 내가 눈 감고 우리 반 애들 10명 중에 아무나 한 명을 뽑았어. 얘가 받은 점수는 뭐 중에 하나예요? 60, 70, 80, 90, 100 중에 하나죠. 그러면 애들이 받을 수 있는 점수의 종류는 60, 70, 80, 90, 100이지. 5개밖에 안 되네. 5개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5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이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괜찮아? 내가 몇 개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괜찮아? 자, 그러면서 내 이야기 들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값을 구하는 방식은 다 더해서 총개수로 나누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준수도 알고 있지만 우리는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 같은 분수의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 준수야 이거? 2A분의 A분의 B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이 그냥 장난친 거 아니잖아. 자, A분의 B 플러스 C잖아. 근데 우리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건 이걸 이렇게 찢을 수도 있는 거 괜찮아요? 자, 그럼 갑시다. 얘를 제가 이런 식으로 찢을 수 있는 거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돼. 자, 100 곱하기 5분의 1 괜찮아요? 자, 그 다음 플러스 90 곱하기 5분의 1 그 다음 플러스 80 곱하기 10분의 1 자, 그 다음 플러스 70 곱하기 5분의 2 그 다음 플러스 60 곱하기 자리 없겠네 10분의 1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내가 이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우리 반 애들 10명 중에 눈 감고 아무나 한 명 뽑아. 이 자식이 70점일 확률은? 10분의? 겠죠. 즉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원래 평균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내가 살짝 보는 관점을 틀어서 이거 중요해.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70이 누구랑 곱해져? 5분의 2랑 곱해지는데 이 5분의 2가 우리는 알잖아. 10분의 4였다라는 걸. 즉, 얘네가 받은 점수에 그 점수가 나올 확률을 곱해준 거죠. 그걸 다 더해줬더니 뭐가 돼요? 평균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내가 눈 감고 아무나 한 명 뽑았을 때 애들이 나올 점수는 60부터 100까지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애들이 받는 점수를 X라고 좀 하면 요 X라고 하는 녀석은 실제로 100점도 가능하고 90점도 가능하고 80점도 가능하고 나올 수 있는 게 70점도 가능하고 60점도 가능했던 거지. 이렇게 애들이 받는 점수가 60, 70, 80, 90, 100 이런 변하는 수들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변수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돼? 그리고 그 밑에 이 100점이 나올 확률을 적어줘요. 5분의 1, 90점이 나올 확률도 5분의 1, 80점이 나올 확률도 10분의 1, 5분의 2, 10분의 1. 그러면 잘 들어. 실제로 80점을 받은 애들이 한 명이긴 하지만 90점을 받은 애들도 한 명이에요? 아닌 거 되죠? 나는 이제 굳이 애들의 전체 인원 그리고 실제로 그 값을 받은 애들이 몇 명인지 몰라도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 점수를 받은 애들의 확률만 알면 그걸 곱해서 넣으면 뭐가 돼? 평균이 돼. 제가 아까 전에 이걸 변수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셀 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5종류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산이라 불러. 그런데 이 확률에 해당하는 변수다 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이제 이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정보를 나타낸 표, 이걸 우리는 확률에 대한 분포표, 확률 분포표라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걸 앞으로 내가 이 변수들이 몇 개 나오는지 셀 수 있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할 때 돼야 돼. 90, 80, 70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종류가 5종류.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셀 수 있어서 이산 확률 변수인 거야. 이해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보가 셀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표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쌤, 계속 셀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 보니까 셀 수 없는 것도 나와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셀 수가 없다라는 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걔는 표를 만들 수 없어. 이해됐어요? 왜? 끝이 없기 때문에. 자, 따라서 지금은 셀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표로 만들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평균을 좀 구해볼게요. 그럼 평균을 좀 구해보면 공간이 없어서 여기 위에다 쓸게요. 자, 요렇게 계산하면 준수하고 20이냐? 자, 요렇게 계산하면 준수하고 18이야? 자, 요렇게 계산하면 준수하고 8이야? 요렇게 계산하면 준수가 요렇게 가시면 이거 얼마야? 24? 8. 요렇게 해서 6이야? 준수 빨리 다 더해줘. 얼마야? 선생님 요렇게 했는데 할게. 34. 너 앞에 빨리 요거 3개 빨리 얼마? 그럼 쌤이 34였으니까 빨리 더하면 75. 잠깐만. 내가 할게. 46이라 했잖아. 근데 내가 34라고 했지? 그럼 우리는 이걸 보통 80이라고 한다.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자, 평균은 얼마가 나오냐면 80이 나오네. 뭐 다행히 좀 이쁘다. 괜찮으시죠? 그럼 내 얘기 들어봐. 평균이 80이야. 편차 구하자. 편차. 밑에다가 편차 좀 쓸게요. 자, 100 변수에서 평균 빼는 거 했지? 그럼 편차 구하면 20 나오네요. 편차 구하면 10 나오네요. 편차 구하면 0 나온다. 편차 구하면 마이너스 10 나온다. 자, 그리고 편차 구하면 마이너스 20 나오나? 참 아다리 맞게도 잘 나왔네. 이씨. 자, 왜냐면 아이씨 이게 원래 0이 안 돼줬어야 되는데 0이 돼줬네. 이게 0이 안 돼줬어야 이게 좀 괜찮은데 이씨. 이거 예시 누가 들었어? 아이씨. 자, 얘들아, 이게 원래 0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잉 이랬어야 돼 원래. 내가 지금 그걸 원하면서 쓴 건데 0이 나왔네. 근데 원래는 얘들아 편차가 20인 게 몇 개 있는 거야? 2개. 그래서 요거 편차 40으로 세야 돼요. 20인 게 2개 있는 거지. 이해됐어? 10인 게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있는 거지. 0인 게 한 개 있는 거고 마이너스 10인 게 네 개 있는 거고 마이너스 20인 게 한 개 있어서 0인 거야. 이해됐지? 근데 이렇게 그냥 아다리 밖에 0 나왔어요. 이해됐죠? 네, 가끔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좀 궁금해하실 수 있어서. 그럼 잘 들어. 어찌됐건 얘가 편차가 나왔죠? 그럼 나는 이 편차들을 제곱합시다. 그럼 얘 제곱하면 얼마야? 400. 이때 거 제곱하면 100. 이때 거 제곱하면 0. 얘는 100이고 얘는 400이죠. 그럼 실제로 이제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들어줘. 400이 두 번 있죠. 400 더하기 400 더하기 100 더하기 100 더하기 0 더하기 100 더하기 100 더하기 100 더하기 100 더하기 400 나누기 10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400 곱하기 2, 100 곱하기 2, 0 곱하기 1, 100 곱하기 4, 400 곱하기 1 나누기 10 하면 그대로 값들은 똑같이 있고 거기에다가 10분의 2, 10분의 2, 10분의 1, 10분의 4, 10분의 1 이렇게 곱해지는 거 이해돼? 즉 어차피 기존의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을 받았던 애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평균을 구할 때 뒤쪽에 있는 확률들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라는 거지. 말뜻 이해될까요? 그럼 내 얘기 좀 들어봐. 만약에 내가 100점을 제곱을 해요. 그럼 100점을 제곱하면 뭐 만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래죠? 그럼 얘도 제곱해, 얘도 제곱해, 얘도 제곱해, 얘도 제곱해. 그 다음에 만점이 2개, 8100점이 2개, 6400점이 1개 뭐 이렇게 해서 더했다 쳐. 그럼 나누기 10을 해. 그러면 각각의 애들이 받았던 점수들을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죠. 지금 말뜻 이해돼? 근데 그거 역시 내가 이렇게 찢어주면 곱하는 확률은 그대로 이거랑 똑같은 거 이해돼? 제 말뜻 지금 이해했죠? 갑시다. 자 그럼 쌤이 저렇게 예시로 하나 들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화 시키려고 문자를 좀 쓸게요. 우리가 어떤 자료 조사를 했다라고 치자. 이랬죠? 그래서 그 자료 조사에 대해서 그냥 쉽게 애들한테 어떤 뭐 점수, 뭐 어떤 시험을 봤다라고 쳐봐요. 그럼 애들이 받은 점수의 분포가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됐죠? 근데 예를 들어 그 점수의 배점이 전문항 5점이었다라고 치면 애들이 받은 점수가 예를 들어 뭐 최저점이 60점이고 최고점이 100점이라고 하면 5점 간격으로 다 있을 거 아니야. 셀 수 있겠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포가 종류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었다라고 해볼게.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자료는 x1, 어떤 자료는 x2, 어떤 자료는 x3. 내가 100점, 90점, 80점, 70점 쓴 것처럼 이랬지? 해서 자 댕댕댕댕댕댕댕댕댕 가서 n번째 마지막 n번째 점수 또는 뭐 자료까지 썼다라고 치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보통 여기에 옆에다가 합계라고 보통 적어요. 뭐 개라고 적거나. 그리고 나서 이 밑에다가는 그 점수가 나올 확률을 적습니다. 이랬죠? 이게 확률 분포표야. 그래서 자 확률 P, 확률 변수 X가 어떤 X 값이 나올.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쌤이 여기 밑에다가 X1이 나올 확률, X2가 나올 확률, X3가 나올 확률 밑에다가 적은 것처럼 적었다라고 치고 마지막 XN이 나올 확률 이렇게까지 적었다 쳐보자. 그럼 얘들아 집중. 이거 원래 10분의 2죠. 근데 약분해서 내가 5분의 1이라 쓴 거잖아. 그럼 10분의 2, 10분의 2, 10분의 1, 10분의 4, 10분의 1이지. 다 더하면 명수 다 더한 거 아니야? 이랬죠. 그러니까 10분의 10이니까 다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 오른쪽 끝에 이 확률들을 다 더하면 당연히 얼마였어야 돼요? 당연히 1이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지? 그래서 예를 들어 자 가령 표가 나와 있는 정보가 3개밖에 없고 예를 들어 하나가 2분의 1, 하나가 4분의 1이었으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4분의 1이었어야 되는 거지. 왜냐면 다 더해서 1 돼야 되니까.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표가 있었다라고 칠게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의 오늘 목표는 이런 표가 있을 때 나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보고 싶어요. 이해됐지? 오케이. 즉 전체 인원은 모르는 거야. 이제 그냥 확률만 아는 거야. 괜찮으시죠? 그러면 첫 번째 자 확률 변수 x의 평균부터 구해보자. 근데 제가 이제 과정은 저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두 개 곱하고 두 개 곱하고 두 개 곱하고 두 개 곱하고 두 개 곱해서 다 더하면 그게 평균이 된다라는 게 이해가 되셨죠? 그치. 이해가 됐으면 돼. 외웠으면 안 돼. 그냥 곱해서 더하면 평균 이러면 너네가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헷갈려요.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의 평균인데 평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대값이라고도 불러요. 기대하는 값. 혹시 기대 영어로 뭐지? expectation이죠. 뭐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2만 좀 떼와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라고 하는 걸 2x라고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걸 읽을 때 확률 변수 x의 평균이구나라고 읽어주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저런 표현들은 외워놔야 돼. 알아놔야 돼.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쓰면 확률 변수 x들에 대해서 전부 다 3점씩 더했을 때의 평균이란 소리예요. 이것들을 대표하는 걸 라지 x라 쓴 거라서 야 점수들을 전부 다 3점씩 더해 그거의 평균 이런 소리야. 만약에 제가 이렇게 쓰면 확률 변수 x들을 2배 했을 때의 평균, 확률 변수 x들을 제곱했을 때의 평균 이런 소리예요. 괜찮아? 오케이. 근데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시그마. 자, 첫 번째 자료부터 n번째 자료까지 각각에 해당되는 자료애들의 그 자료가 나올 확률을 곱해준 걸 다 더하면 평균이겠죠? 저 식이 납득이 되면 돼요. 괜찮으실까? 유준이 이해되지? 현준이 이해지? 오케이.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도 쓰지만 평균이라고 하는 건 쌤이 얘기했죠? m이라고도 많이 쓰니까 제가 아무렇게나 써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두 번째 분산 구합시다. 확률 변수 x의 분산. 동민아, 분산의 정의가 뭐야? 네, 편차 제곱의 평균. 자, 분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좀 쓰냐면 v x 요렇게 일단 우리가 씁니다. 이걸 우리가 분산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내가 평균을 구했다라고 치면 제가 잠시 평균을 m이라고 할게요. 어떤 자료 조사했고 그거의 평균을 m이라고 하면 얘에서 얘 뭐 할 거야? 빼겠지. 그리고 그걸 뭐 할 거야? 제곱했겠지만 그거의 명수는 바뀌지 않으니까 그냥 이 확률 그대로 뭐 하면 돼? 곱해주고 다 더하면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시그마. 자, 첫 번째 자료부터 n번째 자료까지 각각의 자료에서 평균을 빼요. 평균을 구했다 친 거야. 그리고 그것들을 제곱해요. 그리고 나서 원래 명수들 막 다 곱해서 전체 인원으로 나눴어야 되는데 그게 그때마다 그 i번째에 해당되는 확률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괜찮으실까? 요게 분산을 구하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준수 이해 안 돼? 진짜로 돼요? 몇 살이 돼요? 괜찮아? 민준이 괜찮아? 태경이 돼요? 오케이. 그런데 얘들 잘 들어. 우리는 요 시그마 계산을 할 때 제곱이라고 있으면 보통 이 제곱을 뺏기지 않냐? 그럼 집중. 여기서 m은 상수예요. 어떤 자료를 조사했고 평균이 결정됐으니까 분산을 구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는 상수니까 쌤이 제곱을 해서 시그마 정리를 좀 하면 시그마. 자, i는 1부터 n까지 xi 각각의 자료들이 제곱이 됐어. 점수들이 제곱이 됐어. 거기에 pxi가 곱해져. 그 다음 이 똥똥 하게 되면 마이너스 2m이라고 하는 건 숫자라서 밖으로 뺐고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변수xi에 그거에 대응하는 확률이 곱해지죠. 따라오시나? 괜찮으시죠? 그 다음 얘 제곱해. 그럼 어차피 숫자 제곱한 거야. 태경아 상수 밖으로 빼. 그러면 더하기 m 제곱 거기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xi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의미 부여 좀 합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요 자식 있죠? 얘는 각각에 해당되는 자료들 전부 다 뭐 있어요? 제곱해서 그렇다고 대응하는 애들의 명수 안 바뀐단 말이야. 근데 곱해서 다 더했지. 그럼 우린 이걸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린 이 자식을 제곱한 거의 평균이다라고 얘기해서 요렇게 쓸 수 있죠. 제곱의 평균. 괜찮아? 자, 그 다음 요 자식 봐봐. 각각의 변수에 확률이 곱해졌네. 이거 이미 우리가 위에서 배운 거네. 그럼 이게 뭐야? 평균. 근데 이 자료가 저 자료고 저 자료의 평균은 우리가 이미 뭐라 했어? m이라 했지. 그러니까 얘는 내가 m이라 쓸 수 있죠. 그 다음 뒤쪽에 있는 요 자식은 첫 번째 확률부터 n번째 확률 다 더해봐 했거든요. 확률의 총합이 돼? 얼마죠? 1.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m제곱 더하기 m제곱이야. 그래서 분산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 평균은 평균인데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2m제곱 더하기 m제곱이니까 마이너스 m제곱이지. 자, 거기서 우린 뺄 거야. 평균의 제곱을. 제곱한 거의 평균과 평균의 제곱은 다른 거야. 제곱한 것들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그게 분산이 된다라는 두 번째 성질. 두 번째 분산을 구하는 방법. 그래서 보통 쌤들이 아마 너네가 이제 학교 가면 아니면 나중에 보통 이제 쌤들이 제평 빼기 평제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볼 거예요.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중딩 때 학습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괜춘?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분산까지 딱 구하면 세 번째.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따로 뭐 어떤 큰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왜? 분산만 구하면 거기다 뭐 치면 돼? 루트 치면 되는 거니까. 자, 표준 편차는 여러분들 아마 거기 그 교재 보시면 6을 조금 이런 식으로 쓴 녀석이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부르고 말로는 시그마라고 불러요. 요거랑 같은 말이야. 같이 그냥 똑같이 시그마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자, 저는 그냥 보통 이렇게 씁니다. 각져 있는 게 좋아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쓰면 아,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 자식은 분산까지만 내가 잘 구하면 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지. 괜찮아요? 여기까지가 통계의 입문 한 5% 정도 배웠어요 지금. 괜찮아요? 구해보자 한번. 거기까지 하고 잠깐 정리할 시간 줄게요. 저랑 기본 문제 2번을 좀 보자. 먼저 기본 문제 2번부터 좀 볼게요. 자, 기본 문제 2번을 좀 보면 확률 분포표가 있대요. 그런가 봐. 그러면서 분포표가 좀 주어져 있는데, 자, 변수가 하나가 2가 있고요. 자, 그 다음 하나가 3이 있고, 그 다음 하나가 4가 있고, 그 다음 하나 6이 있대요. 뭐 그런가 봐. 자, 그랬을 때 밑에 있는 것들을 보니까 하나가 3분의 1, 하나가 6분의 1, 둘 다 하면 6분의 3, 즉 2분의 1이니까 나머지 두 개 합이 2분의 1이 되면 되는 거니까 반반 나눠 가지면 4분의 1, 4분의 1이죠. 근데 우리는 곱해서 더할 거잖아. 그게 평균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초에 12분의로 분모를 맞춰주는 게 덜 계산 실수를 해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12분의로 맞출게요. 12분의 3, 12분의 4, 12분의 3, 12분의 2. 준수야. 네. 집중. 여기서 괜찮으시죠? 괜찮아? 아, 준수가 아는 거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곱해서 더한 게 뭐가 돼요? 평균 되는 거 납득하고 있죠? 오케이. 평균을 좀 구하면 확률 변수 x에, 자, 또는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부르는, 자, 12분의 자, 분자끼리 곱하면 12분의 얼마요? 6.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2인 거 납득되시나? 몇 차례 괜찮아? 자, 그럼 우리는 111 2분의 1이니까 2분의 7이어서 얘들아 일단 이 문제 끝났어. 괜찮지? 아, 근데 제가 좀 더 하려고. 자, 우리 분산도 구해보자. 분산도 구하면 자, 분산은 편차를 제곱한 거의 평균이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평균이 2분의 7인 것까지 여찬이 이해했어? 진민이 이해? 오케이. 그럼 얘들아 가볼게. 자, 평균이 2분의 7이야. 2에서 2분의 7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하면 4분의 9. 그럼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적은 게 뭘 적은 거냐면 편차의 제곱을 적은 거야. 자, 그 다음에 3에서 2분의 7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 4에서 2분의 7 빼면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 자, 6에서 2분의 7 빼면 2분의 5. 제곱하면 4분의 25. 민준이 괜찮아? 이해돼야 돼. 괜찮지? 자, 분산 구해볼게요. 그럼 분산을 구하면 자, 이번에도 얘랑 확률을 곱할 거야. 그러면 지금 전부 다 4분의로 되어갖고 12분의니까 48분의 93, 27에 144에 133에 그 다음 50이네요. 그럼 계산 저랑 천천히 하면 30에 50이니까 84를 48로 나눈 거야. 84, 12로 가자. 그럼 12로 가면 4분의 7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산이 4분의 7, 표준 편차는 루트 4분의 7이겠지. 분산만 구하면 끝이야. 표준 편차는. 이해되셨죠? 그런데 지금 내가 구한 분산을 구하는 방식은 이걸로 간 거 이해돼요? 편차를 제곱한 거에 평균 간 거니까. 자, 마지막 기존의 변수를 그냥 제곱해 봅시다. 기존의 변수를 그냥 제곱을 하면 2제곱하면 얼마야? 4, 3제곱하면 9, 4제곱하면 16, 6제곱하면 36. 그래서 저는 뭘 구할 거냐면 제곱한 거의 평균을 구하려고 해요. 자, 그럼 제곱한 거의 평균을 좀 구하면 아이고야 12분의 귀찮아도 좀 갑시다. 4, 3, 12 보라색이랑 주황색 곱해야 돼. 그 다음 9, 4, 36 그 다음에 48인 것 같고요. 그 다음 72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렇게 두 개 곱하면 120 요렇게 두 개 곱하면 48 168 168은 12로 하면 14야. 그지? 그래서 요 자식은 계산하시면 제가 안 틀렸다면 14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제곱 평균이 얼마? 14. 평균이 얘였지? 제곱합시다. 평균을 제곱하면 4분의 얼마? 49. 4분의 56. 4분의 49. 빼면 4분의 7. 요렇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도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느껴지시기에 이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하는 게 더 편하네. 모르는 거야. 식이 어떤 식으로 세팅되냐에 따라 이게 불편할 수도 있고 이게 편할 수도 있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얘들아 봐. 결론은 결국 우리가 이런 자료들이 나오면 중간에 미지수 몇 개 숨겨놓고 그냥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야. 소위 계산이죠. 니네가 이렇게 구하는 게 평균이야. 이렇게 구하는 게 분산이야. 이렇게 구하는 게 표준 편차야가 이해만 됐으면 그거 바탕으로 졸래 계산이란 말이야. 근데 애들 은근히 많이 틀린다. 계산 빡 나는 친구들은 특히나.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 표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표에 확률 변수들이 몇 개 있는지 딱 정확하게 개수가 정해져 있어서 셀 수 있으면 이산확률 변수. 그거에 대한 주어져 있는 표를 확률 분포표. 괜춘. 오케이. 시간 한 5분 정도 줄게요. 필요한 것을 정리합시다. 자, 이거 좀 풀어주세요. 있으세요? 준수 있어? 네? 풀어주세요. 하는 거 있어? 두 문제 중에? 하나 하고 있긴 한데 뭐요? 8번 8번. 아, 할 수 있겠어? 되는 거 같고 되는 거 같아. 여찬이. 괜찮아? 민찬이. 아, 민찬이란다. 민준이. 괜찮아? 현준이 괜찮아? 오케이. 국민이 괜찮아? 오케이. 그럼 저 넘어갑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내용 딱 하나만 더 배우자. 네 번째. 이항분포까지는 좀 빡셀 것 같고요.
숙제는 확률 총 정리하시고 116쪽 발전 19번까지 확률 변수 x가 있다면 이거의 성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봐. 우리 반 애들 10명이 수학 시험을 봤어. 그 수학 시험의 평균을 때렸더니 40점이었다 치자. 우리 반 애들 10명이 수학 시험을 봤어. 그 수학 시험의 평균을 때렸더니 40점이야. 그걸 구하는 방식은 애들의 10명의 점수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10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내가 그냥 야 너네 점수 전부 다 10점씩 올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0점씩 올린 점수들을 다시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10 해서 평균을 때려도 되는 거지만 혹시 평균이 50이겠지 라는 거 이해돼요? 가 이해가 되면 돼요. 들어봐봐. 예를 들어 자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었다 쳐. 여기 있네. 이렇게 있었다 쳐요. 이렇게 있더라고 쳐. 근데 내가 야 너네 요게 우리 애들이 본 뭐 예를 들어 점수였다라고 치자. 알겠지? 우리 10명의 점수였다라고 치면 야 너네 전부 다 너네가 받은 점수들 전부 다 2배씩 하고 5점씩 올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이해됐어요? 그걸 너네가 받은 점수에 전부 다 A배 하고 B씩 올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여기까지 어떤 상황인지 여찬이 이해돼? 우리 반 애들 10명의 점수가 있으면 야 너네 점수 전부 다 2배씩 하고 5점 올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10명의 점수들이 다 바뀔 거 아니야. 2배가 되고 5점이 올라가 점수들로. 그러면 원래 가장 그냥 녹아뛰는 건 그 10개의 새로 바뀐 점수를 다시 다 더하면 돼요. 그리고 나누기 10 하면 되는 거지. 그럼 그게 진짜 바뀐 애들의 평균일 거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10번의 편차를 구하는 거야. 그리고 제곱하고 다 더한 다음에 다시 나누기 10. 그게 바뀐 애들의 분산이겠지. 여기까지 동의했죠?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말로 해볼게. A1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돼? A1, A2, A3 플러스 댕댕댕댕댕댕 해서 AN N명의 수학 점수가 있었고 걔네들을 N으로 나눈 게 평균이야. 여기까지 우리 이해하고 있다. 그쵸? 근데 내가 야 너네 전부 다 3점씩 올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3점씩 올려 라고 얘기를 하면 원래 A1, A2, A3 요렇게 흘러갔던 애들이 AN까지 전부 다 애들이 3점씩 더해지는 거야. 이렇게 요런 식으로 더해진다는 거지. 어떤 뉘앙스인지 이해돼서 전부 다 3점씩 올라가니까 그러면 내가 그것들을 다시 n으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여차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런데 a1부터 an까지 다 더한 걸 n으로 나눈 값이 원래 얼마였고? m. 그런데 3이 총 몇 번 더해질 거야? n번. 그럼 3n을 n으로 나누면 더하기 3이 생기죠. 그럼 평균도 몇 점 올라가? 3점 올라간다는 거지. 전부 다 3점씩 더해지니까. 내 말 때 이해되시려나? 그럼 잘 들어봐. 야! 너네 점수 전부 다 2배씩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번에는 3이 아니라 모든 애들의 점수가 다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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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구로 묶여? 2로 묶인다고? 그럼 A1부터 AN까지 다 더한 걸 N으로 나눈 게 평균이었는데 평균이 몇 배 되면 돼? 2배 되면 되는 거지. 여찬이 이해돼? 민준 이해했어? 그러면 이런 거야. 우리 반 애들 10명의 점수가 있었고 걔네들의 평균이 40점이라 쳤을 때 야 너네 전부 다 너네 점수 2배하고 5점씩 올려 라고 얘기를 하면 10명의 새로운 점수를 다시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눠도 되지만 원래 평균이 지금 얼마였지? 40. 그러면 새로 바뀐 평균은 그냥 85였을 거라는 거지. 이게 납득이 되세요? 오케이. 좀만 더 들어. 좀만 더 들어. 야 너네 평균 내가 그냥 구해봤더니 40점이야. 너네 전부 다 10점씩 올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해돼? 그런데 잠깐 내가 이 10명의 평균을 구할 때 40이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유준이는 50점이었다 치자. 그럼 현재 편차 얼마야? 12점.
다시 애들의 평균이 40이었는데 그때 얘가 50점이었다 치면 50에서 40빼면 되는 거니까 편차가 10이지. 그런데 야 전부 다 10점씩 올려 라고 얘기하면 평균이 몇이 돼? 50이 되지. 그럼 편차 0으로 바뀌나? 아니지. 얘가 몇이 돼? 60으로 올라가니까 편차 그대로 얼마야? 10. 즉 분산 안 바뀌어요. 전부 다 10점씩 올려 라고 얘기를 하면 얘도 올라가지만 평균도 올라가니까 우리들의 차이가 안 바뀌어.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표준 편차가 정말 둘 사이 거리잖아. 그럼 안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분산도 바뀔 리가 없지. 말뜻 이해돼? 그런데 들어. 집중해봐. 집중해봐. 야, 응? 너네 점수 전부 다 3배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봐. 원래 점수에서 평균 빼 제곱해. 점수에서 평균 빼 제곱해. 점수에서 평균 빼 제곱해. 이걸 전체 인원으로 나눠. 우린 이걸 분산이라고 하지 않냐? 편차 제곱의 평균. 근데 야 너네 전부 다 3배해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얘의 점수 몇 배 돼? 3배. 3A1 되겠지. 근데 평균도 몇 M으로 바뀌어? 3M으로 바뀌지. 그걸 뭐 할 거야? 제곱할 거야.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야 5점씩 올려 라고 얘기했으면 너도 플러스 5가 되지만 너도 플러스 5가 되니까 빼지면서 어차피 이거 사라진다고. 뭐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지? 자 좀만 더. 3배 해. 그러면 두 번째도 점수 3배 됐는데 평균도 3배가 돼. 제곱. 너도 3배가 됐지만 평균도 3배가 돼. 제곱해. 나누기 n이야. 원래 분산과 연관은 있죠. 원래 분산은 몇 배야? 9배지. 제곱이 돼서 3이 밖으로 나가면서 9가 되거든. 이해돼? 정리하면 분산은 어찌됐건 평균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갔던 거라서 전부 다 5점씩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는 차이 변동이 없는 거야. 그건 분산에 1도 영향을 안 줘. 그런데 3배를 하게 되면 편차를 제곱을 하는 거다 보니까 3이 9로 바꿔 나가는 거야. 원리 이해돼요? 오키도키. 가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앞으로 문제를 풀다가 야 너네가 지금 조사한 거에 전부 다 3배하고 4씩 더해 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할 거야. 근데 거기서 우리는 정말로 3배하고 4씩 더한 조사를 다시 하면 안 되는 거야. 이해했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원래 내가 조사한 걸 바탕으로 그냥 그걸로 밀어붙이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원래 확률 변수 x에다가 a배를 하고 b를 더해. 그거에 평균을 구해줘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반 애들을 점수를 정말 다 3배하고 5 더하면 안 된다고. 그냥 그 평균은 원래 평균에 그냥 알아서 몇 배가 되고 그렇지 3배 즉 a배가 되고 몇이 더해지는 b가 더해지는 형태가 될 거다라는 거야. 납득만 되면 돼. 이해했어?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야 우리 반 전부 다 3배하고 5씩 더하자. 그리고 나서 평균 구했지? 그럼 이제 빨리 이어서 분산 구해봐 라고 했을 때 더하기 b는 하등 필요 없다고. 이해했어? 그럼 얘네는 원래 우리 거 분산에 그냥 몇 배 하면 돼요? 네, a 제곱배가 들어가면 된다고. 지금 대충 제가 막 엄청 꼼꼼하게 증명을 해주진 않았지만 대충 식의 모양을 보니까 납득이 됐잖아. 그러면 됐어. 더 딥하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이해가 됐으면 돼. 자, 그리고 우리는 이거의 표준 편차를 만약에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에 뭐 취하면 돼? 네, 루트 취하면 되는데 루트 a 제곱은 우리가 보통 절대값 a라고 하잖아. 그래서 거기 개념에 그래서 절대값 a라고 나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음수가 될 수는 없는겨. 알겠지? 요렇게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 루트 취하면 얘일 거고 여기 루트 취하면 얘일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구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할 거다까지. 그럼 잘 들어. 우리가 오늘 배운 게 이산확률 변수 확률 분포표예요. 하나 둘 셋 넷 변수가 몇 개 있지? 종류가를 셀 수 있기 때문에 이산확률 변수고 셀 수 있기 때문에 정보가 표로 나온 거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만약에 표가 주어져 있는 문제면 그래도 3점이야. 정말 계산이 개복잡한 게 아니라면. 이해돼? 그런데 우리 기본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부턴 표가 없어요. 그럼 표가 없다라는 건 네가 구해라 이거야.
네가 표까지 세팅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에서 물어본 평균 분산 표준 편제까지 구해봐 이런 건데 기본 문제 3번은 좀 쉬우니까 니들이 하시고 자 기본 문제에 예를 들어 아니지 발전 문제 10번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저랑 같이 보면 자 주머니 속에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들어있대요. 이 중에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낼 때 그 적혀있는 수 중에 제일 작은 거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지. 그럼 우린 빨리 생각을 하는 거야. 확률 변수 x가 졸라리 작으면 1이겠지. 1이 뽑혔으면 1이 제일 작으니까 졸라리 크면 3이었겠지. 이해됐죠?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게 총 몇 가지가 있어? 3가지.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셀 수 있네. 1, 2, 3이라는 숫자 때문이 아니라 종류가 3개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산인 거야.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그때 우리는 밑에다가 확률 변수 x가 1이 나올 확률을 적어줘야 되는데 15개 중에 3개 뽑은 거니까 10가지잖아. 그 중에 1이 나온다라는 건 1을 제외한 2부터 5까지 중에 2개 더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0분의 얼마야? 6인 거겠지. 2가 나왔다라는 건 2가 나왔다라는 건 3, 4, 5 중에 2개 더 나오면 되는 거잖아. 3C2죠? 10분의 얼마야? 3. 3이 됐다라는 건 3, 4, 5밖에 없지. 10분의 1. 내가 표를 잘 만들었다면 밑에 있는 확률을 다 돼서 무조건 몇이 나와야 돼? 1. 그래서 너네가 내가 정말 잘 구했다라는 확신이 들면 마지막 하나는 1에서 빼면 되는 거예요. 앞에 걸 잘 구했다는 생각이 들면. 근데 섣불리게 그렇게 하지 마. 알겠지? 10번 같은 거야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만 어려워지면 생각보다 아닐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잘 구했다 생각했는데 다 더해서 1이 아닌 경험을 빨리 해봐야 돼. 뭔가 그럼 잘못됐네? 뭐지? 이런 경험을 해보셔야 돼. 괜찮으시죠? 그래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세팅만 하면 뭐 평균 분산 이런 거 구해주시면 되는 거지. 저랑 기본 문제 4번 봅시다. 자,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를 표로 나타내면 확률 분포를 다음과 같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마이너스 5, 기본 문제 4번, 0, 그리고 5 이렇게 있는데 그러죠 얘들아? 문제에서 각각의 변수를 4배하고 몇을 더하래요? 3을 더하래. 자, 4배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20. 기본 문제 4번이야. 자, 그 다음 3을 더하면 마이너스 17이죠. 이해하고 있어요? 4배하면 얼마지? 0. 3 더하면 3. 4배하면 4. 3 더하면 23이지. 그거에 대응하는 확률 5분의 1, 5분의 1, 5분의 3인 거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뭐 그건 당연한 거지. 명수가 바뀔 리가 없잖아.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평균 구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평균 구하면 곱해서 더하면 돼. 더하면 돼. 그래서 5분의 흐하 마이너스 17 흐하 하면 69냐? 자, 그래서 5분의 잘 계산했지? 69.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 2, 여기 5, 52? 졸라 잘 볼것 같은데. 3이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5분, 왜 이렇게 3이 내가 깜빡했어. 그지? 이거 계산하면 얘들아 5분의 얼마? 55니까 얼마 나와요? 11.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안 구해버렸을 때 틀린 거야.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왠지 이해했지? 지금 나는 진짜로 자료들을 바꾼 거야. 4배하고 3을 더한 자료를 새롭게 바꿨다라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빨리 그냥 기존 거 평균을 구해. 마이너스 1, 0, 3, 2 나왔잖아. 그러면 이 녀석을 그냥 빨리 몇 배하고 4배하고 3을 더해서 11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지. 이게 확률 변수의 성질을 썼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우린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알겠죠? 오케이. 자, 기본 문제 1번. 원래 이걸 먼저 좀 해줬어야 되는데. 자,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를 나타낸 거야. 자, 문제에서 확률 변수 x가 1부터 3일 때 확률 구해봐라고 얘기했다라는 건 1, 2, 3 더하라는 거야. 이해했지? 그런데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이니까 나머지 하나는 더해서 1이 되게끔 채워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 그냥 해설 봐. 60분의 13이래요. 그래서 3분의 1과 4분의 1과 60분의 13을 더해서 5분의 4라고 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또는 이산이니까 셀 수 있으니까 1, 2, 3의 확률 구하라고 전체에서 4 빼면 되는 거잖아. 여서 5분의 4로 답 내셨어도 되는 거고. 괜찮? 오케이. 더 진도는 안 나갈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당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잘 공부하시고 헷갈리지 않게 그래도 조금 전날 연습하지 말고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괜찮으시죠? 오케이. 오늘 했던 것들 정리들.